네, 안녕하세요. 상대의 원료 법칙. 오늘은 과일 주스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품종 또는 과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일 주스, 우리가 가장 많이 마시는 주스 중에 사과, 배, 그리고 오렌지, 그리고 넥타,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보통 나뉘는데 이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공정이 약간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섭취하고 있고 제조되고 있는 원료들이 사과, 배, 포도와 같은 과실을 짜서 만든 주스. 포도 같은 경우에는 과실 주스이기도 하지만 과육 주스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과육 주스에 해당하는 것들은 오렌지, 감귤, 포도와 같은 과육 주스가 있고요. 넥타 종류는 부드러운 과실을 가지는 황도라던가 바나나라던가 복숭아와 같은 이런 과일들은 넥타 종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에는 홍옥, 국광, 외금 이런 사과들을 쓰는데 우리가 흔히 시장에 가면 볼 수 있는 부사라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비싼 품종이고 상품으로 팔립니다. 농축액을 만든다던가 주스를 만드는 건 이렇게 외관상으로도 보기에도 붉고 예쁘고 가치가 있고 크고 이런 과일을 쓰는 게 아니라 낙과라던가 아니면 상처가 있다라던가 상품으로 나갈 수 없는 것들을 깎거나 닦거나 자르거나 부숴서 짤 수 있는 상태가 된 상태에서 주스를 만들게 됩니다. 상처가 있거나 떨어진 낙과를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더럽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상태가 좋은 것도 물론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일들이 잘 쌓여 있는 상태로 떨어지거나 또 채취를 해서 그 후에 선별, 세척, 절단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위생에 대해서는 공장 안에서 또는 제조장에서 충분히 세척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홍옥, 국광, 외금 이런 사과의 품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고 또 과실이 상품으로 팔리는 것보다는 짜서 또는 주스로 사용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가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가공을 할 때에는 이전에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선별하고 세척해서 제품을 가공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비교적 단단한 재질을 가지는 과일 같은 경우에는 분쇄를 하게 되는데 분쇄 시간은 20분 이내로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분쇄를 하고 세척을 한 뒤에 분쇄를 해서 바로 짤 수 있는 과정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때에 그냥 짜서 바로 진공 포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설비가 고가인 경우가 많고 또 장비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첨가물로 해결을 하기도 하는데 이때 많이 사용되는 것이 구연산이라던가 비타민C 또는 소금과 같은 원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분쇄하고 첨가물을 넣는 경우 또는 넣지 않는 경우 이 공정을 지나치고 나면 고온으로 약 80도 정도로 온도를 올려서 단백질이라던가 이런 원료들이 각각 잘 섞이고 난 뒤에 잘 응고되는 과정을 거칠 즈음에 온도를 40도 정도로 내려서 펙틴지를 다시 투여를 하게 됩니다. 펙틴지를 이미 가지고 있는 원료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딸기라던가 사과라던가 이런 과일들에 기본적으로 펙틴이 들어와 있긴 한데 펙틴을 더 첨가하여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청징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청징 과정을 거칠 때는 약 10시간 정도 지나면 비중 차이에 따라서 과실 또는 과육과 혼탁한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원료들이 아래로 가라앉게 되고 위에 클리어한 주스들이 남게 됩니다. 혼탁 주스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클리어한 상태로 나가야 되는 음료를 만드는 원료 그런 상태와 혼탁 상태를 혼합해서 쓰는 경우에도 이 청진 과정을 거쳐서 위에 남아있는 주스들을 쓸 수 있는 상태로 가공을 하게 됩니다. 혼탁 과일과 맑은 타입의 주스는 그 과정이 다릅니다. 혼탁 과일은 진동체로 거르는 과정을 거치고요. 클리어 타입은 여과제를 넣어서 청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혼탁 과일과 청징 주스가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때부터는 열 처리를 해서 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한 뒤에 보관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오렌지 주스인데요. 오렌지 주스 우리가 많이 마시는 주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오렌지 주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네이블이랑 발렌시아 주스를 혼합을 하게 됩니다. 또는 품종이 다른 오렌지를 섞는 이유는 그 원산지에 따라서 많이 생산되고 적게 생산되는 계절이 있고 네이블이 조금 더 그 묵직한 느낌이라면 발렌시아는 아주 상큼한 느낌이거든요. 이걸 블렌딩해서 꾸준하게 같은 맛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네, 이런 그 오렌지 주스 같은 경우에는 약 0.3% 정도의 염산용액에 담가서 제품의 위생, 과실에 가지고 있는 그 세균들을 제거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대부분의 과일들이 이 오일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짜면 나중에 나오는 건 마늘이건 양파건 과일이건 다 기름 성분들, 그게 향 성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분들이 섭취를 하거나 제품으로 보관할 때 위에 링을 형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제품의 보관성이나 시한성이 별로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제거
제거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를 위해서 기름을 제거하고 제품을 착즙하게 됩니다. 과일이 가지고 있는 기름을 제거할 때는 0.03% 정도 이하가 됐을 때 이제 가공 다음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의 당도는 약 한 12브릭스 정도, 과일이 잘 익었다, 달다, 달콤하다 이 정도 느끼는 것도 12브릭스 정도가 됩니다. 산도는 0.6에서 1.1% 정도가 됐을 때 아주 신맛을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시트러스 계열은 이 정도의 산도 그리고 12브릭스 정도의 당도를 가지는 레인지 안에 들어왔을 때 제품 가공을 완료하게 됩니다. 과일 중에 이 시트러스 계열들은 보통 감귤에서 보이는 그 셀들이 있습니다. 이런 셀들이 보통 펄프라고 하는데 이 셀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식감에 미치는 영양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추가를 한다던가 아니면 빼서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셀이 더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자몽셀이나 펄프셀 같은 그 셀을 추가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 키위 같은 음료품들을 가공할 때에는 키위씨, 딸기씨는 따로 빼놨다가 나중에 이런 식감 더 키우고 싶다 이럴 때는 씨를 더 추가하기도 하고 씨를 다시 발시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세척, 선별하고 당도와 산도를 맞춘 뒤에 다 착즙이 됐다 그러면 영하 40도 정도에서 급속 냉동을 해서 다음 과정으로 유통이 될 수 있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은 포도주스, 이렇게 과육으로 주스를 만드는 경우인데 이게 그전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그 뒤에 이제 브랜드가 가라만든이라고 하는 브랜드들이 나오고 하면서 제품들이 가라앉아 있으면 이 식감이나 이런 게 안 좋다 보니까 띄울 수 있는 용도로 펙틴이나 이런 첨가물들이 첨가가 되면서 균질하게 띄게 됐죠. 이전에는 다 흔들어 드세요 라는 표기를 해서 제품들이 아래에 가라앉아 있다가 위로 띄워서 섭취를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네, 이런 포도주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제조 가공 중에서 껍질을 벗기고 발시를 하고 해야 되는 과정도 있겠지만 주석을 제거하기 위한 공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포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품종이 있죠. 적색 포도 그리고 백색 포도 이 두 가지 품종이 있는데 백색 포도에는 펙틴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펙틴을 약화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적색 포도는 그 껍질만 벗겨서 색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랩스킨 컬러라고 해서 보라색 색소로 사용할 때 여기에 가지고 있는 색소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안에 있는 제품을 사용을 할 때에는 그 적색 포도의 느낌을 살리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공된 색소를 다시 한번 사용하기도 하고 이 본연에 가지고 있던 색소를 용출시켜서 적색 포도의 특색을 살리기도 합니다. 네, 포도 주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과육이 먼저 좋아야 되니까 대부분의 주스들이 그렇습니다. 원과가 우선 좋아야 그 후에 다른 첨가물을 넣지 않아도 또는 넣어도 훨씬 품질의 개선이 잘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과를 먼저 세척을 잘 해야 되는데 선별 과정 후에 세척할 때는 0.5% 정도의 염산용액에서 세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척을 거치고 나면 특히 적색 포도가 가지고 있는 안토시아닌 색소가 발현이 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위해서 약간의 열을 가하거나 또는 살균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안토시아닌이 용출되어 그 제품의 색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점이 있는데요. 안토시아닌 같은 경우에는 항산화를 위해서 투여하는 비타민 C가 투여될 경우에 오히려 탈색이 촉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구연산이라고 하는 산도를 높이는 원료를 넣어주게 되면 안토시아닌 계열이 가지는 보라색 색상이 적색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하고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사과, 배, 포도 그리고 오렌지 주스 같은 경우에는 다 농축액으로도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원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냉동 상태 또는 냉장 상태 또 상온 상태로 가공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사과 농축액, 배 농축액, 배 농축과즙, 오렌지 농축액 이런 식의 제품으로 검색을 하시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넥타 종류인데요. 넥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주류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소스류, 요리류 이런 쪽에서도 가공을 많이 하는데 제때에 수확을 해서 이 제품을 오래 보관을 하고 주스로 사용을 하려고 보니까 주스가 잘 안 나오는 제품들이 보통 이런 걸 씁니다. 그래서 씹는 식감이 주스보다 더 반응이 더 좋다던가 이런 과일들을 쓰게 되는데 복숭아라던가 바나나 이런 과육이 부드럽고 착즙이 잘 안 되는 원료들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과육이 단단하고 또는 부드럽지만 분리가 잘 안 되는 것들은 넥타로 했을 때 약 한 20%에서 50% 정도를 담그게 됩니다. 그 위에 설탕물, 과당 이런 원료들을 넣어서 침지를 시키면 여기에서 부패, 변패, 산화가 정지되게 됩니다. 조금 지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캔이라던가 또는 파우치에 넣어서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오늘은 사과, 배, 포도, 그리고 오렌지, 넥타 종류의 과일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채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